로망에서 꼴롱비의 부인을 비롯한 그 일행과 작별했다. 그로부터는 라르나저 부인과 또리냥 후작, 나 세 사람이 천천히 유쾌한 기분으로 계속해서 길을 걸었다. 또리냥 씨는 건강도 좋지 않았고 투덜투덜 잔소리를 하기도 했으나 한편 무던히 사람 좋은 구석도 있었다. 그러나 불고기의 좋은 냄새가 나는데도 자신은 빵만 씹고 있다는 건 그리 좋은 일이 못 된다.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라르나저 부인은 별로 감추지 않고 있었으므로 후작이 오히려 나 자신보다도 빨리 눈치챌 정도였다. 전 같으면 기부인들의 친절 같은 것에 기대를 걸 용기도 없고 오히려 이 늙은 후작의 신랄한 익사를 나는 신뢰하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내 독특한 비뚤어진 생각에서 둘이 짜고 나를 놀리는 걸로 생각했다. 이 터무니없는 생각은 내 기분을 망쳐놓고 말았다. 그리하여 정말 반해버린 기분으로 한다면 제법 그럴듯한 연기라도 보여줄 수 있는 마당이었는데 그 실없는 생각은 나를 그만 아주 평범한 엉터리 배우로 만들어버렸다. 어째서 라르나저 부인이 그런 나의 우둔함에 정이 떨어져 완전히 나를 무시해버리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마음을 떠보는 재치 있는 여자인지라 내 태도가 덜 돼먹은 것이 아니고 하는 짓이 서투르다는 것을 완전히 뚫어보고 있었다. 끝내 그녀는 목적을 달성하고 말았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데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점심 식사를 위해 발랑스에 머물렀는데 평소의 그 훌륭한 습관대로 그날의 나머지 시간을 거기서 보냈다. 여관은 교회의 생자크 정에 두었다. 나는 이 여관을 라르나저 부인이 정해둔 방과 함께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점심 후 그녀는 산보를 하고 싶다고 했다. 후작이 돌아다니지 못하는 것은 그녀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을 노려 두 사람만이 만날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해보리라 배짱을 정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시일도 얼마 없어 빨리 효과를 거두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우리들 두 사람은 도랑을 따라 읍내 근처를 서성거리며 다녔다. 그러는 동안 나는 나 자신의 한심스런 신세 한탄을 길게 늘어놓았다. 그녀는 잡고 있던 내 손을 이따금 가슴에다 대고 꼭 누르면서 무척 부드러운 말로 대꾸했으므로 진정으로 하는 소리인지 어쩐지 똑똑히 느낄 수 없었는데 그것은 나 같은 얼간이에게는 이섬직한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정말 이상한 것은 내 자신이 극도로 감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가 애교가 있는 여자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다. 바로 연정이 그녀를 매혹적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정말 청춘의 싱싱함으로 빛나 보였다. 그 교태를 어찌나 능숙한 솜씨로 부리는지 아무리 세상 물정에 익숙한 사나이라도 끌려들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였다. 이 바람에 나도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어 그만 당장에 그녀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을까, 불쾌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아니 그보다도 냉소를 받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식탁에서의 웃음거리가 되고 무자비한 후작에게 제대로 잘 진행이 돼서 축하하오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한층 더 큰 공포에 휩싸여 자신의 어리석은 지옥에 나 스스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마치 벌을 받고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이제 마음 약한 사랑하는 사나이의
따분한 넋두리 같은 건 말하지 않게 되었다. 여기까지 일이 진행되어 있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쑥스럽기 한이 없을 것만 같았다. 이제는 어떤 채모를 가장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말을 못하고 시무룩해 있었다. 결국 자신이 두려워한 직업을 자신에게로 불러들이는 것 같은 짓만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다행히도 라르나저 부인은 한결 정다운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급히 그런 침묵을 깨뜨리고 한쪽 팔을 내 몸에 감아 돌리며 갑작스레 그녀의 입술을 내 입술 위로 덮어 눌려 오해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히 그녀의 사랑을 고백했다. 이토록 무사히 벗어난 위기가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상냥해졌다. 그렇게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그것으로 내게 자신을 주었다. 이런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언제나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었었다. 이때 나는 나라는 것을 찾았다. 나의 눈, 나의 관능, 내 마음, 내 입이 이때처럼 훌륭하게 말한 적은 없었다. 내 잘못을 이때처럼 완전히 고쳐본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 작은 정복은 라르나저 부인에게는 무척 힘드는 일이었지만 그녀가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했다. 100년을 살더라도 이 매력 있는 부인의 일을 기쁨 없이 회상하지는 못할 것이다. 매력이 있다고 나는 말했다. 실은 미인도 아니고 젊은 편도 아니었지만 보기 싫지는 않았으며 나이 많은 척도 아니어서 그녀의 재기와 애교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을 방해할 만한 것이라고는 그녀의 자태에는 하나도 없었다. 다른 여성들과는 정반대로 그녀의 아름다움이 가장 부족한 것은 얼굴이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마 연지를 발랐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몸가짐이 경쾌해 보이는 것도 그녀로서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지닌 모든 가치를 그것에 의해 나타내려는 수단이었다.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는 사랑하고 싶은 기분이 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몸을 껴안는 순간은 이미 뜨거운 사랑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 그것이 절실히 느껴지는 것은 내게 보여준 친절이 마구 아무에게나 뿌려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성급하게 또 격렬하게 자기 욕정의 포로가 되고 말았지만 그것에는 적어도 관능과 같은 정도의 진정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보낸 즐거운 며칠 동안 내게 대해 엄격한 절제를 지키도록 한 점으로 보아 관능적이고 육감적이면서도 자신의 쾌락보다 내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두 사람의 사이를 또리냥 후작은 무심히 보아 넘기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내게 대한 신랄한 공격을 그치지 않았다. 아니 도리어 지금보다도 한층 나를 겁많은 가엾은 연인, 가엾은 여인의 희생자인 것처럼 대했다. 두 사람이 배가 맞은 것을 넘겨다보고 있는 듯한 그의 속마음을 내게 느끼게 할 만한 눈치는 말에도 미소 속에도 눈에도 전혀 엿볼 수 없었다. 나보다 훨씬 눈치 빠른 라르나저 부인이 후작은 잘 알고 있으면서 저런다. 그는 그 계통의 전문가다 하고 말해주지 않았던들 나는 후작이 우리들에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했으리라. 사실 그 이상으로 언제나 사려 깊은 주의를 하며 그리고 품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정녕 없었을 것이다. 내게 대해서도 그러했다. 그런데 그의 농담, 특히 내가 무사히 성공했을 때의 농담의 경우는 달랐다. 아마 그는 이 성공의 명예를
내게 지어준 것이리라. 그리고 눈으로 보기보다 이 녀석이 바보는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으리라. 그 점은 그의 지나친 생각으로 독자들도 알듯이 그의 잘못이지만 그까지 상관할 것은 없다. 이번은 이쪽이 그의 착오를 이용하는 거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된 이상 주도력은 이쪽에 있는 것이므로 기꺼이 그의 신랄한 익살의 공격의 기틀을 만들어 일부러 수세를 취하고 이따금 기회를 보아 가볍게 멋있는 반격을 가했다. 라르나저 부인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녀로부터 배운 지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나는 이제 전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